자, 그 다음에 이거는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공부해야 될 부동산에 관련된 거. 점점 올라가는 거예요. 시대가 지날수록. 근데 다른 물가보다도 부동산이 너무 많이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음마 아파트 유명하잖아. 네. 77만 원이었었어. 한 평. 33제곱미터당 77만 원인데 지금 6,400만 원으로 오른 거. 근데 이게 오른 걸까? 오른 게 아니라 이건 오른 게 아니라 돈의 가치가 그만큼 떨어진다. 계속 떨어진다. 근데 저기는 이게 돈으로만 봤을 때 얘기인가요? 아니면 입지나 뭐 이런 거? 아, 그런 걸 빼고도 모든 걸 돈의 기준으로. 자,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그 입지라는 부동산은 그렇게 예리하게 질문이 들어왔지만 그거를 빼고도 그럼 영화 관람료는 영화 관람료? 이것도 올랐어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 내가 얘기하고 우리가 지금 알아야 되는 건 그거는 영화 산업에 대해서 관점을 놓고 봤을 때잖아. 근데 우리는 항상 어떤 걸 놓고 봐야 되냐면 돈이라는 애가 내가 돈이야, 내가. 그 돈이라는 애 관점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돈이 이렇게 보니까 내가 많아져. 나라는 사람이 되게 많아진단 말이에요. 그럼 나의 가치는 떨어진다. 결국엔 이 모든 것들을 설명하는 건 돈의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가 돈을 지금 많이 벌고 싶은 거고 경제적 자유를 이루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면 돈의 기준에서 보면 돈이 많아지니까 돈도 물건일 뿐인 거예요. 돈 하나 갖고 뭐 할 거예요? 돈 갖고 돈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물건일 뿐인데 이거를 바꾸는데 교환의 가치가 있는 거다. 근데 그 교환의 가치가 떨어졌다. 이거를 얘기하고 싶은 거죠. 뭐 이게 좀 흘렀는데 그래서 이런 표를 보게 되면 이것도 보면 결국엔 M2 증가율이라는 것과 주택가격 상승률을 비교를 한 건데 M2 증가율은 뭐냐? 광의 통화로 넓은 의미의 통화로서 당장 사용은 안 되지만 오래 잠기지도 않는 돈. 그리고 M1, M2가 있는데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돈이 M1이라는 거예요. 내 현금, 은행에서 바로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는 돈. 그거 더하기 뭐 쉽게 얘기하면 뭐 주식에 들어간 돈이라든지 오래 내가 뭐 예금으로 따지면 입출금이 뭐 한두 달 안에는 다 돈이 막 나올 수 있는 돈. 그러니까 언제든지 쓸 수 있는 돈. 그게 M2라는 건데 결국엔 이 통화량 그 돈이 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주택 가격도 막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것도 주택으로 보면 올랐지. 돈으로 보면 결국에는 돈의 기준이 되면 돈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주택 가격이 올랐다. 근데 돈의 기준으로 돈이 많아지니까 돈의 가치가 떨어진 거다라는 거예요. 헷갈릴 거예요, 지금. 정립하기 좀 힘들 거예요. 근데 이거 지금 계속 내가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결국엔 통화량, 돈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주택 가격도 올라간다. 그렇죠. 돈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돈의 가치는 떨어진다. 이거를 알아야 돼. 돈이 많아질수록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집값은 올라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지. 느껴진다. 이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엔 돈은 돈도 물건이니까 돈의 가치는 떨어진다. 돈의 가치는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떨어졌잖아. 그럼 그 가치가 안 떨어지는 건 이 현물 자산이에요. 현물 자산이 뭐가 있어요? 뭐가 있을까? 우리가 그렇죠. 금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부동산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해. 내가 일을 해서 돈을 벌어면 그 돈이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돼? 돈을 가치가 떨어지니까 그 돈을 현물로 바꿔야 된다는 얘기예요. 금이나 부동산으로. 그럼 주식은 왜 안 들어갈까? 주식은 현물이 아니니까. 다시 여기서 얘기하면 지금까지 쭉 얘기한 걸 보면 돈의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근데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데 이 가치라는 게 안 떨어지는 건 현물이더라. 금이고 부동산이더라.
그럼 우리가 경기가 어렵다, 물가가 올랐다, 금값이 올랐다가 아니라 금과 부동산은 그대로 있어. 이 부동산에서 얘기하는 거는 뭐 집도 되고 아파트도 되지만 기본적으로 토지를 근간으로 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금, 부동산은 가치는 그대로예요. 근데 돈의 가치가 떨어지다 보니까 금값이 올랐네, 부동산 값이 올랐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이 부동산이 오른 게 아니라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떨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돈이 이렇게 부동산이 너무 올랐다. 그러면 우리가 자산이라는 건 자산은 뭐 재산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 자산이라는 거는 결국엔 부채가 뭐예요? 빚이잖아요. 빚, 대출. 그리고 자본,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자산이라고 해요. 그러면 부채는 좋은 것과 나쁜 것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대출을 내가 받는데 좋은 것과 나쁜 것. 그러면 왜 이 얘기를 하냐? 우린 대부분 대출은 나쁜 거고 대출 없이 살아야 되고 은행에 돈을 넣어야 되고 라고 배워왔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옛날에는 은행에다 돈을 넣어놓고 있으면 우리나라가 막 개발을 많이 할 때는 돈을 넣어놓고 있으면 돈을 쓸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써야 되는 사람, 개발을 하거나 아니면 뭐 투자처 그 돈을 갖다가 뭐 건물을 짓거나 개발을 하거나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야 됐기 때문에 이자가 높았어요. 예금은 은행에다 넣어놓으면 뭐 20%, 30% 주고 했으니까. 근데 지금은 그 개발이 옛날처럼 막 되진 않으니까 뭐 은행에 넣어놔도 뭐 1% 주고 많이 줘야 5%. 막 최근에 5%, 6%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거죠. 그럼 대출이 나쁘냐? 나쁜 것도 있어. 그리고 좋은 것도 있어요. 그럼 좋은 거는 뭐고 나쁜 건 뭐냐? 좋은 건 금이나 부동산을 사기 위해서 대출을 받는 거. 이건 좋은 거. 나쁜 건 차, 뭐 명품백, 여행도 나는 개인적으로 여행은 나쁘다고 생각은 안 하지만 어쨌든 대출을 받아서 소비성 부채를 하는 거는 나쁘다. 생산성 부채, 금과 이거는 생산성이라고 표시를 굳이 하는 거고 이거는 좋은 거, 이건 나쁜 거. 이거는 여기까지는 그냥 머릿속에 일단 넣어야 돼요. 그래야 내 관점을 바꿀 수가 있어. 그러면 10억을 내가 있단 말이에요. 10억이라는 돈이 있으면 10년 뒤에도 10억은 그대로 10억이잖아요. 그대로 10억이죠. 그러면 우리가 집을 100억짜리 집을 이제 산다고 보면 내가 현금을 40억을 투입을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어떻게 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집을 100억짜리 집을 사죠. 그래서 현금 40억과 대출 60억으로 100억짜리 부동산을 내가 구입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10년 뒤에 이 부동산이 120억이 됐어요. 120억으로 올라갔죠. 그러면 내 자산은 부채하고 자본이 자산이라고 됐어요. 자산은 뭐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될 수도 있고 자본이 될 수도 자산이 뭐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되는 거죠. 그러면 자산은 결국에는 부동산이 100억이었는데 120억이 됐어요. 그리고 부채는 60억이죠. 근데 아까 60억은 10년이 돼도 어떻게 그대로 60억이죠. 자본은 내가 40억을 들여서 10년이 됐는데 자본이 어떻게 됐어요? 60억으로 올라갔어요. 20억이 올라갔어요. 그러면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이니까 120억이 결국에는 내 자본이 20억이 올라간 거잖아요. 그래서 두 개는 올라갔는데 결국엔 현금, 돈은 그대로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부채, 현금을 이용해서 현물에 투자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가져가야 되는 거고 돈의 기준으로 우리가 뭐든지 생각을 해야 됩니다.